지난 시간에는요,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기고 양쪽으로 새로 만들어진 해양 지각들이 이동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만약에 땅이 만들어지는 곳만 존재한다면 바다는 계속 넓어질 것이고, 그리고 지구도 계속해서 커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러면 만들어지는 곳이 있으면 실제로 사라지는 곳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진 탐사 기술이 점차 발달하면서 실제로 땅이 사라지는 곳도 있다는 것을 나중에 밝혀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곳을 섭입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섭입대라는 곳은요, 지각과 지각이 만나는 곳을 섭입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섭입대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연구를 해봤는데,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이 만나는 섭입대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위치가 해양 지각에서 대륙 지각 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진의 발생 위치가 점차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보통 지진은 지각과 지각이 서로 마찰을 일으킬 때 지진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마찰을 일으키는 부분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밀도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두 지각이 만나게 되면 해양 지각은 더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렇게 대륙 지각의 아래쪽으로 섭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대륙 지각과 만나는 부분은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 마찰을 일으키는 부분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고, 지진의 발생 위치 또한 대륙 지각으로 갈수록 점차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간 해양 지각은 아래의 뜨거운 온도 때문에 다시 녹아서 멘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각이 소멸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대륙 이동설은요,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대륙 이동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많이 발견되면서 하나의 이론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대륙 이동설은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멘틀 대류설과 해양적 확장설이라는 이론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 이러한 이론들을 통합해서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이론으로 정립되게 됩니다.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지구가 여러 개의 여러 개의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론이고요. 왜 지구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특정 지역에서만 자주 발생을 하게 되는지 쉽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구 표면을 이루고 있는 10여 개의 조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한 판구조론은 대륙 이동을 여러 개의 판의 움직임으로 이해하고, 판이 움직이는 원동력을 멘틀 대류로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각 밑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멘틀이죠. 이러한 멘틀은요,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멘틀의 윗부분은요, 굉장히 단단한 멘틀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하부 멘틀 같은 경우에는 지구는 밑으로 갈수록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부 멘틀은 크림과 같은 부드러운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딱딱한 상부 멘틀과 그 위에 있는 지각, 해양 지각이든 대륙 지각을 포함하는 것을 판이라고 합니다. 매우 단단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러한 판은요, 단단한 암석으로 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암석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부 멘틀은 매우 연약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약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러한 연약권은 굉장히 부드러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열을 많이 받아서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상대적으로 열을 적게 받아서 하강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 이 사이는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게 될 텐데, 이렇게 하부 멘틀이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판도 같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밑에 있는 하부 멘틀 때문에 판이 이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판 구조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지자기를 분석을 하게 돼서 판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왼쪽 그림은 잔류자기를 통해서 대륙이 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별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철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암석은 마그마에서 암석의 형태로 굳게 되면 주변의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철 성분들이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에 맞게 배열이 된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이러한 지구에서 북극이 여기라고 하면 이쪽 땅에 있는 암석이 굳었을 때는 이러한 방향으로 잔류자기가 남아있을 거고요. 이쪽에서 측정한 암석은요. 이러한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장의 방향을 연결해 보면 어디에 북극이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림에서 A 대륙과 B 대륙에 남아있는 잔류자기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잔류자기의 방향을 쭉 따라가 보니까 A 대륙과 B 대륙이 가리키고 있는 북극이 각각 달라서 북극이 두 개로 나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없죠. 북극은 반드시 하나거든요. 그래서 A와 B 대륙을 붙여보니까 얘네가 붙여있을 때는 정상대로 지자기 북극이 하나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A와 B 대륙이 원래는 이렇게 하나로 붙어 있었는데 나중에 멘틀 대륙 때문에 이러한 대륙들이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잔류자기의 방향이 맞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경로 또한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유럽에서 측정했을 때는 북극이 이 초록색 방향에 맞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해 봤을 때는 이렇게 북극의 위치가 이러한 방향으로 달려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북극은 반드시 하나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유럽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을 하나로 합쳐서 해봤더니 북극의 이동 방향이 똑같이 일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보고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은 원래 붙어 있었는데 판이 이동함에 따라서 나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